안녕하세요. 실전력 투자입니다. 이전 시간까지 기본적인 이론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전이 중요하잖아요. 실전을 써먹을 수 있는 팁 같은 거 제가 따로 모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니까요. 기본적인 이론으로만 주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전 팁이 또 중요하고 경험론에 의한 거니까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실전 매매 팁, 눈에 보이는 기업 가치 변화와 주가가 연동되지 않아 보이는 종목류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제가 설정한 게 건설업, 그 속을 알 수 없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경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음. 순이익과 영업현금의 유입시기 차이가 정확히 알기 힘듦. 1분기에 순이익이 100억 났어요. 2분기 또 100억 났어요. 3분기 100억 났어. 근데 갑자기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갑자기 들어와요. 이 상황을 돈 많은 분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제가 만약 1조 있는 자산가예요. 이런 게 다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선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 많이 타죠. 경기도 많이 타고 자산이 증가해도 현금 흐름을 예측이 못하니까 예측 못하는 투자 대상은 당연히 선호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많이 타고요. 그래서 조심할 그런 업종이에요. 그 자동제품업, 자본 지출이 엄청 큽니다. 순이익도 적지 않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적지 않아요. 문제는 자본 지출이 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 책은 워런 버핏 실전 주식 투자라는 책이 있어요. 실전 주식 투자라는 책이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업인데요. 배당에서 당연히 돈이 계속 나가죠. 근데 정부 의지가 수익에 영향은 절대적이죠. 대신 외인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당연히. 왜? 저희같이 이제 전금액 투자한 게 아니라 몇 조씩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외인 지분이 지금은 거의 60% 육박해요. 근데 주가는 10년 동안 안 움직여요. 중요한 건 저희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길 바라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 금속, 철강 관련업은 주가는 폭등하기도 하죠. 근데 그 지수성을 의심하면서 접근할 업종이죠. 왜냐면 경기 변동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벌어요. 근데 또 지출도 엄청 커요. 자본 지출도 엄청 커. 그래서 쌀 때는 사면 괜찮아요. 대신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10년 주가를 보면 이래요, 거의. 물론 여기 사서 여기 팔면 된다. 그럴 분은 하셔도 되겠지만 한번 사면 기업가치 계속 올라가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런 이런 업종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 대상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최근 10몇 년 동안 투자자들한테 큰 수익을 주는 종목, 전 종목을 봤다 했잖아요. 제가 봐가지고 그 데이터를 제가 누적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업종은 대체적으로 기업 가치와 주가가 장기적으로 연관됨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으면 좋으면 됩니다. 그 2번, 주가가 아주 비싼 경우에는 기업의 긍정적인 변화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도사로 되게 유명한 종목이 있어요. 지금 이제 수익이 안 좋아하지만 10,000원짜리가 80만 원 됐어요. 80만 원까지. 근데 80만 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업세율이 좀 떨어지니까 10만 원까지 떨어져요. 10만 원까지. 비싸게 사면 안 돼요. 결코. 주가 수준이 저가와 적장가와 비싼 가격에서는 기업가치 변화와 주가 방향이 다를 수 있음. 잘 버는 기업도 저가 있고 잘 버는 기업도 적정가, 잘 버는 기업도 비싼 가격에 살 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가치 보는 거 중요한데 더불어서 주가 상황도 되게 중요해요. 잘 번다고 비싸게 사면 돼요? 안 되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과거의 현재까지에 대한 기업가치 분석은 우선 재무제표 분석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렇죠? 대신 정보정보는 뭘로 해요? 손익계산서? 재무상대표? 현금흐름표? 못해요. 결코 못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기업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기업보고서 보고 주식 못 골라요. 그럼 기업보고서 왜 보라고요? 모르니까 그러겠죠. 주식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업보고서 볼 필요가 있죠. 기업에서 잘하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요. 결국 어떤 종목을 선택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기업 가치가 많이 증가할 종목을 사요. 기업 보고서는 볼 필요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 재무 비율, 변화를 나타내죠. 기업 비율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 나타내니까 이것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분이 알 거예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은 뭘로 하라고요? 경제세자로. 경제세자는 뭐죠?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 잘 버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가? 고수는 다 그렇게 해요. 기관은 그렇지 않죠. 못 벌어도 잘 버는 기업을 사라고 하죠. 비싼 가격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버는 기업이 널렸는데요.
근데 그런 게 폭락할 때 사면 무조건 먹는데요.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저가 매수예요. 안 버는 기업도 저가 매수하면 수익 나요. 폭락장이 저가 매수 100%, 200%, 1000%까지 먹어요. 동신고수 1000%를 나갔어요. 2020년도에. 최대한 인지를 발휘해서 저가에서 일정 기간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이걸 못한다면 기업 가치 분석 아무런 소용없어요. 물론 기업 가치 분석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가 매수도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거 정말 중요해. 실전 투자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매수 참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책은 없어요. 시중에 없고요. 어떤 책이냐면 이 주가 수준을 무시하고 매출의 영업이 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말한 책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책이죠. 왜냐면 매출액 영업이 상승해도 주가가 높을 때 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아니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이니까 이건 어떤 문제? 회사 문제. 이건 뭐? 주가 문제.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매출 증가는 기업의 성장을 나타내죠. 당연한 거죠. 회사 커지는 거. 기업이 장기간 성장할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 영업이 하락은 항상 기업 주가의 악재예요. 고가든 저가든 적정가든 악재예요. 악재. 그걸 명심해 두시고요. 매출이 상승하고 영업이 상승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세 가지겠죠. 높을 때, 적정일 때, 낮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많이 하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PBR 퍼 이야기했잖아요. 적정한 ROE 몇이면 적정한 PE 얼마고 쌀 때는 얼마고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하다고. 매출 상승, 영업 상승하면 주가 높을 수 있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하죠. 근데 기대에 못 미치면 쉽게 왜 50%씩 계속 증가하는 매출 영업이 증가하는 기업이 갑자기 30%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어떻게 돼요? 하락해요. 증가해도. 증가율이 줄어들면 하락해요. 100% 맞아요. 그 최고 주식, 최고 타임이란 윌리엄 오닐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관이 많이 활용하니까 그걸 뭐 책을 제가 권장할 거 아니고 차트 책이라서 저는 이제 좀 직업이니까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아는 건데 이걸 활용해요. 좋은 기업조차도 잘 버는 기업이 뭐 매출액 영업이 상승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폭락해요. 진짜로. 아프리카 TV도 2021년도에 매출 영업이 증가 중인데도 주가 폭락했어요. 왜? 과도하게 상승했거든요. 2020년도 4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2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비싸니까. 근데 진짜 잘 나오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그 2022년도에 6만원까지 됐어요. 6만 1천원까지. 4분의 1도 됐어요. 4분의 1도. 잘 벌어도. 그게 주식판이에요.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매출 영업 상승하는데 적정 가면 주가 상승하죠. 매출 영업 증가한 기업은 적정가를 상승. 제가 말씀드린 PBR 1.0 이하 종목이 매출 영업이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되게 높아요. PBR 1이 뭘 의미한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낮은 수준이면 주가는 급등하죠. 당연히 급등해요. 당연히 급등해. 싼 상황에서 매출 영업 증가하니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까지. 매출 상승하고 영업 정체는 어떻게 했어요? 높은 주가의 수준에는 서서히 하락해요. 매출 증가해도 영업 하락은 뭐라겠죠? 항상 악재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하락해요. 그러면 적정가일 때는 주가 상승도 가능하지만 고민해 보세요. 제가 노란색은 거의 확정적으로 맞는 거니까. 네, 이것은 종목마다 좀 달라. 상승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싸면 보세요. 작년보다 매출 상승했어요. 영업이익 정체할 수 있죠. 판감이 많이 쓰면. 그렇지만 매출 증가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증가해요. 서서히 상승해요. 정말 많이 많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보고 그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다음 매출 상승하고 영업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안 좋다고 했잖아요. 주가는 하락해요. 비싼 수준은 당연히 하락하고 적정 가면 서서히 하락해요. 낮은 수준은 잘 몰라요. 이게 워낙 낮으니까 매출은 상승한 게 긍정적이니까 주가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 하락한다고 쉽게 하락하지 않아요. 판감이 조절해서 영업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그 주가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싸다면 올라갈 수도 있죠. 그 다음 매출 정체 안 좋죠. 근데 영업은 상승해서 판관비를 많이 안 쓰면 영업이 상승할 수 있죠. 매출은 정체적이지만 판관비를 줄이면 영업이 증가할 수 있어요. 좋은 건 아닌데 영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평가는 나쁘게 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기업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매출 증가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 높은 수준이면 정체만 해도 하락해요. 무조건 하락해요. 거의. 그 다음에 적정 가면 서서히 상승할 수도 있죠. 불안한 상승. 그 다음 매출 정체했지만 작년보다 영업이익 상승하니까 좋은 거죠. 오너가 노력한 거잖아요. 판가이 좀 줄인 거니까. 그래서 서서히 상승하고요. 그 다음 매출 정체, 영업이익 작년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비싼 상황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하락해요. 여기 밑에 매출액 정체, 영업이익 정체. 매출 정체만 해도 무조건 하락이에요. 상관없이, 영업이 상관없이. 하락하면 당연히 하락이죠. 당연히 하락이죠. 그래서 정체는 주가 하락, 비쌀 때는 적정하게 아니라 정체하겠죠.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싸면 상승하죠. 너무 싸니까. 기업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업이 이제 매출 영업이 정체 중이니까 더 이상 악재가 없으니까 상승할 거예요. 불안한 상승이죠. 불안한 상승. 그 다음, 매출 영업이익이 매출이 정체하고 영업이 하락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 그러면 비싼 상황에 무조건 급락이에요. 여기 아래는 무조건 급락이에요. 매출 정체만 해도. 이건 정체만 해도 안 좋죠. 작년보다 안 좋은 거잖아요. 적정가에도. 그래서 서서히 하락하고, 싸면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더 하락할 수 있어요. 하락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하락은 무조건 안 좋다겠어요. 매출 정체는 비쌀 때는, 그래, 급락. 당연히 급락이에요. 정체는, 하락하고 정체도 당연히 비쌀 때 경우에는 하락 급락하고, 적정가에도 작년보다 안 좋은 거잖아요. 매출 하락했다는 거. 그래서 하락해요. 낮은 가격에도 하락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싸게 샀는데 더 뚫어버린 경우는 매출 하락이에요. 매출 하락하면 싸게 사도 다 물려요. 제가 그런 경우는 해서 알아요. 너무 잘 알지. 매출 하락은 제가 뭐라 했죠?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야겠잖아요. 그쵸? 왜? 악재니까. 그 다음에 하락은 당연히 안 좋죠. 비싼 건 급락이고 적정 가에도 급락할 수 있고 싸도 더 급락할 수 있어요. 싼 경우 샀거든요. 근데 매출 하락은 어떻게 돼요? 작년보다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 급락해요. 신저가 샀어도 더 급락해요. 역사에서 신저가 샀어도 더 급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건드린 거 아니에요. 매출 하락하면 10분의 1통 나요. 주가가. 근데 10분의 1통 난 종목 중에서 자산가 가치 대비 보다 싸면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10분의 1통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을 경험하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 타임에 참조하라는 거예요. 주가 수준이 높은 기업에 있어서 매출의 정체는 주가가 당연히 악영향이 비싸니까 선방에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하락은 주가 폭락을 가져온다. 정말 맞아요. 그다음 주가 수준이 높은 기업에 있어서 영업이 정체도 주가 악영향이에요. 왜냐면은 이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 하락은 안 좋거든요. 비싼 상황에서는. 작년보다 왜냐면 미리 땡겨서 올린 거거든요. 잘 나올 거 감안해서. 그래서 영업은 당연히 주가 하락하고요. 주가 높은 수준에서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은 만약 주가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경우일 수 있잖아요. 2분의 1통 나잖아요. 저로 매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심 가져줘야죠. 대신 정체예요. 매출 급락하면 아니에요. 급락하면 별 문제, 몇 불 통 난다니까요. 정체인데 작년과 똑같아. 근데 영업이 하락이 돼서 하락하면 주가 거의 떨어져요. 왜? 투자자들은 영업이 하락 되게 안 좋아해. 근데 과도하게 떨어져, 과도하게. 영업이 하락한다고 해도 적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떨어지면 제가 말했잖아요. 2분의 1통 난다고 사는 게 아니라 2분의 1통 막 3분의 1통 날 때 그때 적정가인가 싼가인가 판단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주가 큰 상승 이후에 주가 하락 시에 항상 개인 수입이 들어온다. 이후에 지옥문이 열린다. 주가 항상 하락하잖아요. 폭락하잖아요. 누가 사요? 항상 개인이 들어와요. 이걸 알아요, 기관 외인들은. 그래서 그걸 활용하죠. 그래서 올리면서, 최대한 올리면서 떨어뜨리죠. 거의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 같은 거예요. 신저가 최소 2분의 1통 나고 매출 상승하고 영업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사야죠. 하나씩 클릭해서 주가 너무 싸. 근데 매출 영업이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 바로 아니, 바로 안 올라가. 횡보할 수 있죠.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사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분들이 사게 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 정보를 찾으니까, 그분들은. 아무튼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요. 몇 번 보시고, 당장 모르겠다. 그러면 우선 한번 쭉 훑어보서 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이분만 따라 보셔도 돼요. 그만큼 엄청 중요해요. 책이 없어요. 이렇게, 매출 영업과 주가 수준을 말한 책은 없어요. 시중에 없고요. 이거 위에만 말한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권하지 못하겠어요. 없으니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화면 볼게요. 그 다음 매매시 고려할 PSR 되게 중요하죠. 주가하고 매출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렇게 말고 저는 매출과 시총 관계를 말할게요. 기본 뜻은 특정 종목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주가 매출 비율 PSR이란 주당 매출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상장성을 주안점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한 주식을 발굴하는 데 이용되는 성장 추출비다.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렵잖아요. 하지 말고 우선 매출을 나와요. 매출. 뭐 어디서 보여? 재무비율 보면 알아요. 재무비율 보죠. 재무비율 보면 되죠. 그 다음 또 뭐 보죠? 시총. 그래서 키움 현재가 보면 시총 나오잖아요. 시총. 그쵸? 그거 보시고 두 개 비교하신 거예요. 예를 듭니다. A기업이 있어요. 매출액이 1,000억이에요. 그 기업이 시총도 1,000억이야. 만약 영업이익 순위 다르죠. 영업이익에서 판가비 빼야지. 영업이익에서 세금 빼야지 순이익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계산 편하기 위해서 영업이익률 10%일 경우에는 매출 1,000억이면 영업이익률 10%면 100억이죠. 순이익도 만 10% 해요. 그냥 계산 편을 위해서 10%면 100억이죠. 1,000억 기업이 시총 1,000억이야. 근데 순이익이 100억이야. 그럼 몇 년 되면 이 시총이 되죠? 이게 뭐죠? 퍼죠. 퍼. 10년 돼야 이 시총이 돼요. 이런 기업이 있어요. PSR을 저는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할 건 아니고 제가 봐도 어렵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똑같은 내용인데 B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매출액 1,000억이고 이 기업은 매출 1,000억, 시총 3,000억이에요. 보세요. B기업은 매출 1,000억인데 똑같이 영업이익 순이익 10%라면 100억이 나올 거잖아요. 순이익이. 이게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그러면 몇 년 돼야 이 시총이 되죠? 30년이죠. 그쵸?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어요? 두 기업이 있어요. 매출이 둘 다 1,000억이야. 근데 어떤 기업은 3,000억이야. 시총이. 어떤 건 1,000억이야. 어떤 건 살 거예요?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물론 다르면 또 다른 게임인데 제가 고정한 거예요. 매출이 1,000억이야. 똑같은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기업 할 때 당연히 이 기업 사면 이 순이익이니까 30년 버는 상황에 사면 퍼 30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어떤 기업 사요? 당연히 A기업 사야죠. 그래서 재무제표로 클릭하면 매출액 나오잖아요. 그쵸? 그 매출액 보시고 시총 보시고 똑같은 매출액인데 얘는 3,000억, 얘 1,000억이야. 그럼 이거 사시는 거예요. 퍼 10짜리.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총이 3,000억인데 매출 1,000억은 별로 안 좋아요. 매출액 대비 3배잖아요. 3배. 제가 밑에 설명하겠지만 매출액 대비 시총이 3배 이상이다. 그럼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 수익률이 높더라도. 그래서 그게 나와요. 책에 나와요. 3배 이상 되면 건들지 말라고. 웬만하면. 물론 영업이익이 30%, 40% 되는 종목을 사면 괜찮겠지만 그런 종목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시총이 너무 크다. 건드는 거 아니에요. 비교해봐요. 1,000억짜리 사는 게 훨씬 낫죠. 퍼 10이니까. 3,000억 사면 퍼 30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먼저 하고요. 그래서 같은 수준의 매출이라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낫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PSR 이야기 하는 건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책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제 얘기가 훨씬 쉽거든요. 보세요. B기업 다시 나왔죠? 매출액 1,000억, 또 시총이 3,000억이죠. C기업이 있다고 쳐요. 이 기업도 매출 1,000억, 이 기업도 매출 3,000억. 똑같아요. 매출액 둘 다 1,000억, B기업은 3,000억 시총, C기업 시총 3,000억. 어떤 기업 살 거예요? 모르겠죠. 뭘 봐야 되죠? 영업이익 봐야 돼요. A기업이 영업이익 10%, 순이익 10%, 그러면 100억이죠. B기업이 영업이익 20%라면 어떻게 해요? 200억이죠. 그러면 이게 이 시총 되려면 몇 년 걸려요? 100억 버는 기업은 30년. 퍼 30? 200억 버는 C기업은 퍼 얼마? 15. 그럼 어떤 기업 사야 돼요? 이 기업 사야 되죠. 매출액과 시총이 비슷하다. 이 두 기업이. 그러면 당연히 매출액과 시총이 비슷한 수준의 종목이라면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을 사유하는 게 낫다. 당연히. 얘는 10% 보니까 100억, 20% 보니까 200억. 그래서 이게 퍼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기업 살 때 매출 수준이 어떤 거 봐야 돼요. 당연히. 대신 얘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업 사는 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C기업은 영업이익도 워낙 높은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저가로 형성하는 거 보세요. D기업 보시면 이 기업도 매출 1,000억, 순이익 3,000억 똑같아요. 근데 얘는 영업이익 30%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억 30%는 300억이잖아요. 300억 곱하기 몇 년 하면 3억 되죠? 10년이죠. 퍼 10. B기업은 100억 버니까 3억 되려면 30년을 걸리는데 D기업은 30%니까 이 매출액은 300억이니까 300억까지 3억 되려면 10년. 그래서 매출액에 비하여 아까 이 이야기 먼저 할게요. 매출액과 순이익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 영업이익 높은 회사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매출액에 비하여 시총이 3배 이상이라면 함부로 매수하지 말자. 여기 10%짜리니까 퍼 30이잖아요. 20%짜리인데 퍼 10보다 싸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그나마 퍼 10이 된 이유가 영업이익이 30%인 거예요. 근데 30%짜리 많이 없어요. 앞으로 TV는 30% 이상 되죠.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단언적으로 책에도 아예 나와요. 매출액 대비 시총이 3배 이상 되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왜? 그걸 합당한 그런 시총이 아니거든요. 왜? 영업이익이 30%면 퍼 10이니까 괜찮아. 근데 영업이익 30짜리가 거의 없어요.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 책가 있거든요. 그 슈퍼 스톡스라는 책이 있어요. 슈퍼 스톡스라고 캔피셔, 제가 이제 캔피셔 주식연구소 제가 사업자가 됐잖아요. 그 제가 슈퍼 스톡스를 이제 몇 번 대단한 책이 옛날에 엄청나게 비싸게 팔던 책인데 제출간 대신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이야기 하는데 책이 어려워. 이게 훨씬 쉽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하고 비슷하고 생각이. 보세요. 이거 몇 번 보셔야 돼요. 몇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B가 고를 때 매출액이 똑같다면 시총이 전 기업을 사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 왜? 퍼가 달라. 똑같이 100억씩 보더라도 이건 퍼가 30이고 이건 퍼가 10이야. 대신 그리고요. 매출 1,000억이고 시총이 3,000억 똑같잖아요. 비슷한 수준이라면 영업이익 낮은 것보다 낮으면 100억이니까 30. 영업이익 높으니까 순이익이 높잖아요. 그래서 퍼가 10. 당연히 매출 시총이 비슷한 수준의 종목이라면 영업이익 높은 종목을 당연히 사요.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 높은 회사는 매출 대비 시총이 높아도 좀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제가 20% 이상짜리 세팅하잖아요. 그런 기업조차도 매출 대비 3배 이상 되면 한번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오 종목은 매출이 100억, 200억인데 몇 조짜리잖아요, 시총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을 수 없고 매출액이 다 순이익일 수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게 다 적자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다음 또 마지막 또 이야기 드릴게요. A기업이 매출 1,000억이 있어요. 영업이익 순이익 10%예요. 그럼 100억이죠. 그러면 1,000억 되려면 몇 년? 10년이라 했죠.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있어요. 1,000억이에요. 영업이익 순이익 10%야. 비슷하죠? 근데 얘 그 10%면 100억 벌잖아요. 근데 얘가 333억, 3분의 1이야. 아까 처음에 매출 영업이 똑같은 기업 받고 매출액보다 시총이 3배인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책에 나와요. 적정 그런 시총이란 거. 매출액 대비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몇 년이죠, 이게? 3년. 퍼 3이에요, 퍼 3. 그래서 물론 영업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영업률이 비슷하다면 매출액 대비 시총이 똑같은 기업보다 매출액 대비 시총이 워낙 적은 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보통 영업률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뭐 1,000억이 된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같은 기업도 갑자기 시총이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매출액 대비 시총이 3분의 1 나는 종목을 사라게요. 물론 그 책에는 역수를 하니까 바꿔서 0.333 말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게 어려워요. 0.3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출액 보고 재무제표 매출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 키움증권에 있는 시총 볼 수 있잖아요. 그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배, 이건 한 배잖아요. 똑같잖아요. 한 배, 한 배. 이건 이제 여기서는 3배고 매출액 대비 시총이. 근데 매출액 대비 한 배인 것보다 매출액 대비 시총이 3분의 1 토막 날 때가 훨씬 유리하던 거예요. 그 책에는 0.3으로 역수로 말하는데 어려워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유리해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시총의 3분의 1 수준이라면
그쵸? 매출액이 제가 꼬꾸라했네. 꼬꾸라했어요. 잘못했어. 매출액이 이 시총이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시총이 보세요. 이 333억 시총이 매출액의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그쵸? 3분의 1 수준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좋은 매수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출액 보시고 시총 보는데 똑같은 것보다는 매출액과 시총이 3분의 1이잖아요. 333억이니까 이게 훨씬 유리해요. 왜? 똑같이 순이익 영업이익률 10%면 100억인데 1,000억일 때는 10년 걸리는데 333억일 때는 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종목 고를 때 먼저 매출액 보고 이 시총 보고 되게 중요하고 어떤 책에도 없어요. 이거 없어요. 제가 책으로는 읽은 적 없어요. 그렇지만 저 직업이니까 여러분 제가 좋은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노하우예요. 노하우. 근데 되게 중요하고 잃지 않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회사 제가 이제 조금 자영업을 했지만 자영업은 이제 사업과 관점이잖아요. 매출이 안 나와. 근데 이렇게 통째사는 거 이렇게 많이 줄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매출 감안해요. 항상 감안해요. 물론 영업이익률, 수익률이 다르니까 어떤 사업에 하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고요. 몇 번 보세요. 그리고 종목 볼 때마다 어떤 시총 볼 거잖아요. 주가 수준도 보겠죠. 당연히 제가 말했잖아요. 주가 수준, 수익률 대비 PBR4 보잖아요. 절대적으로. 그거 싸게 사야 되고, 딴 종목부터 사야 되고, 그것도 보지만, 살려는 종목은 매출액 보고 시총 보세요. 대신 매출액은 유동적이잖아요. 매출액은 잘 안 움직이는데, 시총은 유동적이잖아요. 너무 비싸, 시총이. 그럼 떨어질 때 사면 돼요. 이걸 감안해 않은 순간 지옥 갈 수 있어요. 바이오는 이걸 감안 안 한 거예요. 매출액 100억인데 시총이 몇 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이오 종목 중에 돈 잘 번 게 없어요. 2022년도에는 바이오 종목이 다 주가가 폭락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바이오 종목 엄청 유행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시총이야. 매출 안 나오는데 미래에 벌 거래. 번 기업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매출 대비 시총이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좀 알면 투자 안 하죠, 함부로. 왜? 잃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산 다음에 해외여행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폭락할 때 어떻게 팔 거야, 해외에서. 그쵸?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몇 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세요. 기업의 수익과 주가 상황이 항상 동행하지는 않지만 결국 둘은 동행한다.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 동안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현금이 장기간 들어오지 않거나 자본 지출이 규모가 너무 크면 재무 상황이 나빠지고 결국 문제가 되면 주가가 역시 폭락이 된다. 현금이 왜 중요한지 관하에 자본 지출 규모가 왜 중요한지 관해서 알아보자. 이 종목을 잠깐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니까 잠깐 볼 겁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매출 하락해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 회사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이 힘든 업종이에요. 애초에 이런 업종은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인데 문제는 회사가 매출이 계속 증가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쭉 증가해서 26조, 31조, 42조.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현금 흐름 있잖아요. 보세요. 마이너스 차입금, 여유현금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16조가 부족해요. 1년 안에 16조를 융통해야 돼요. 마이너스 차입금이 커져야 돼요. 마이너스 차입금 커져야지 플러스 차입금 커지면 안 되죠. 보시면 부채도 보세요. 30조에서 40조 증가하죠. 자본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더 커요. 이 기업은. 그래서 마이너스 차입금 상황 안 좋고요. 자본주의 지출 볼까요? 자본주의 지출. 6조, 12조, 19조, 13조 들어오죠. 나가는 금액. 자본주의 지출 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3조, 10조, 12조, 14조. 들어온 돈이 다 나가요. 그럼 뭐예요?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설 투자해야 되니까. 그럼 차입금 땡겨 왔겠죠, 당연히. 돈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차입금 엄청 증가하죠. 그래서 순이익이 진짜가 아니에요. 순이익은 장부상 금액이니까 SK하이닉스 의외로 안 좋았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지만 결국은 돈이 안 쌓인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전기차 대표적 종목이죠. 코스닥 1, 2위 하니까요. 그런데 매출이 계속 증가잖아요. 매출 증가해요. 되게. 보세요. 클릭해서 금액 보셔야 되는데 5천억, 6천억, 8천억, 14, 1조 4천억, 3조 정말 많이 증가하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영업도 증가하면 좋은 거예요. 주가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 조금 정체만 해도 폭락할 거예요. 회사 상황을 볼게요. 어떤가? 뭐 어떤 거 봐야 되죠? 우선 마이너스 차입금 먼저 보시면 여유현금이 예전엔 1,800이 없었는데 지금 7,000억이 없어요. 그 다음 이겨볼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지금 1,000억이 마이너스, 5,000억이 마이너스. 돈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문제겠죠? 근데 또 돈이 나가요. 보시면 지출 이렇게 지금 이게 유출을 한 거예요. 자본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는 돈이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입금을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차 차입금. 그래서 4차 차입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증가하고 장부상 순이익 증가하지만 회사 상황 엉망이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매출 정체만 해도 주가가 몇 번을 도망갈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아무튼 재무 상황을 알아야죠. 투자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저하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금을 잠깐 볼까요? 현금을 잠깐 보시면 보세요. 계속 적자죠. 계속 안 나와요. 안 들어와 돈이. 물론 지출할 일도 없죠.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 존재하는 회사예요. 셀트리온 회사 가면 이 회사가 따로 없어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라서. 장부상은 존재하는 회사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보세요. 유흥자산이 92억. 이게 지금 10조짜리예요. 따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장부상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합병한다 그죠? 지금 10조짜리가 유흥자산이 92억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투자하시면 안 돼요. 다 지옥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말에 투자하고 투자 안 하고 결정할 건 아니지만 재무 상태는 이렇다는 거예요. 재무 상태. 현금은 안 들어온다. 최근에 들어왔죠. 2분기 때. 근데 2분기 때 들어왔잖아요, 여기야. 근데 재밌는 것은 셀트리온이 같은 회사잖아요. 셀트리온이 2분기 때 마이너스예요. 좀 장난친 것 같은데. 객관적인 지표만 말씀드린 거고요. 매매는 여러분이 판단하신 거. 제가 뭐 매수매도 하란 말은 못 하겠어요. 회계상으로 볼 땐 그래요. 여러분한테 핫한 종목인 가장 핫한 종목일 수 있는 셀트리온, 아니 LG, LG 솔루션 볼까요? 제가 지금 현금 흐름 이런 자무치 이런 것만 약간 보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니까. 최근에 올해 마이너스 1조 4천억이에요. 분기별로 볼까요? 이래요. 9천억, 8천억. 뭐 어떻게 해요?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 봉급을 못 주잖아요. 그때 자본 지출이 어떤 건가? 돈이 들어온 것도 들어와도 많이 나가는 문제인데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자본 지출은 유흥자산 증가 3조, 4조.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빌려와야죠. 빌려왔나요? 볼까요? 예, 빌려왔네요. 이렇게. 유상자 10조가 유상자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입금 또 증가했어. 그렇죠? 유상자에 돈 들어왔는데도 차입금이 증가한다는 건 제가 큰 사업은 안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를 말하는 겁니다. 몇 점만 더 볼게요. 아프레 TV. 이건 좋은 사례인데요. 만약에 차입금 볼까요? 이게 진짜 현금 흐름이니까 400억, 700억, 지금 2,500억. 여유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유 현금이 계속 증가하죠. 매출도 증가하죠. 영업도 증가하죠. 영업 현금 흐름 볼까요? 600억, 700억, 1,300억. 순이익보다 커야 좋다겠잖아요. 왜? 4번주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가상각. 지출 안 되는데 지출했다고 친 거니까 실제로 장부상으로는 플러스 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그러면 자본 지출은 어떨까요? 자본 지출이 100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100억 좀 넘고
들어온 건 700억, 600에서 1300 들어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업이죠. 주가 무관하게 회사 상을 보니까요. N소프트 볼까요? 만의 차입금 1조 4천억, 1조 7천억, 1조 2천억, 1조 8천억 계속 증가 중이죠. 회사 상황 재무 상태는 좋은 거예요. 현금 흐름 보시면 영업 활동이나 현금 흐름 계속 플러스죠. 자본 지출은 보세요. 3천에서 한 7천억 들어오는데 나가는 금액은 500억, 600억. 많이 남는 거죠. 많이 남는 거. 이때는 좀 나가지만. 그렇죠? 영업 활동 현금이 커야 돼요. 투자 활동 현금보다는. 그렇죠? 그다음 엔게임 보세요. 먼저 현금 흐름 60억, 120억, 200억, 140 계속 증가해요. 596억. 이때 2020년도 이전에 시총이 이 종목 시총이 400억 이랬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또 현금이 최근에 현금 자체가 500이 넘어요 지금. 그럼 영업 활동으로 한 현금 보시면 70억, 120억, 160억, 170억. 자본 지출 잠깐 보시면 거의 안 나가죠 이게. 유용자산 증가, 무용자 증가 이 자본 지출인데 그래야 매출 발생하니까 정말 적죠. 들어온 것에 비해서.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가는 별도 문제인데 기업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에코마케팅 마이너스 차입금이 어때요? 600억, 900억, 700억, 지금 1100억으로 계속 증가 중이죠. 현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보면 200억, 500억, 400억, 400억 지출 봐야죠. 보세요. 거의 안 나가죠. 거의 돈을 지출 안 해도 매출 발생하고 순이익 발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다 아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차입금 200억, 300억, 500억, 600억, 700억 계속 증가하네요. 그렇죠? 주가는 뭐 다른 문제인데 회사 상황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부채도 12%. 그렇죠? 그러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보시면 200억, 200억, 300억, 최근에 이제 200억 가까이 나왔고요. 나가는 지출 금액 20억. 이 기업은 돈이 안 나가도 매출 발생하고 순이익 발생하고 영업 활동으로 현금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네요.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행보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주가 오르면 몇 년 횡보한다고. 그렇지만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 중이에요. 유엔 25% 갖고 있어요. 이거 관심 종목으로 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하게 올라가면 몇 년 횡보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자본 지출 문제, 현금 흐름 문제 그런 거 관련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종목을 몇 종목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는 별도 문제니까 기업 문제를 본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은 되게 양호해요. 주가 문제 별도로. 주가 문제는 재무비율과 관련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자산가치 증가하고 돈이 쌓이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주가는 횡보하더라도.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사례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실전 투자에 필요한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